커피숍 사장님 이야기. 일부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 회사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다. 김민수는 사무실 창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45살 대기업에서 20년을 보낸 그의 얼굴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또다시 밤샘 작업으로 완성한 기획서가 놓여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끝없이 쏟아지는 메일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김 과장님, 이번 프로젝트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대 후반의 신입 팀장이 건네는 인사말에 민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과장. 20년을 다녔지만 여전히 과장이었다. 승진의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회사는 젊은 인재들로 가득 찼다. 그는 점점 회사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점심시간 동기였던 박 과장과 회사 근처 식당에 앉아있던 민수는 마침내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형, 나 이제 한계인 것 같아. 매일 반복되는 업무, 젊은 상사들 눈치 보는 것도 지겹고 이렇게 살다가 정년까지 버텨봤자 뭐가 남을까? 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해.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데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가족도 있고 말이야. 그래도 뭔가 해봐야지. 이대로 있으면 우리는 그냥 썩어가는 거야.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둘 생각이야. 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봤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이들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말인데.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고 싶어. 퇴직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뭔가 시작해보자. 사업이라니. 민수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안정적인 회사를 두고 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해?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사표를 작성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라는 제목을 적으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글자를 썼다. 바리스타의 꿈을 키우다. 회사를 그만둔 민수는 평일에는 이런저런 사업 아이템을 알아보고 주말에는 강남의 한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 커피 머신 앞에 섰을 때의 어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저씨, 처음이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말을 걸었다. 민수는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게 좀 부끄럽네요. 아니에요. 요즘 중년분들도 많이 오셔요. 제2의 인생을 위해서요. 강사는 경력 10년의 베테랑 바리스타였다. 커피는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원두의 종류, 분쇄 굵기, 추출 시간, 물의 온도. 모든 것이 맛에 영향을 줍니다. 민수는 마치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열심히 메모를 했다. 에스프레소 추출부터 라떼 아트까지 하나하나가 새로웠다. 처음에는 손이 따라주지 않아 우유 거품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실력이 늘었다. 민수 씨,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나중에 카페 하시려고요? 네, 그런 생각이에요. 평생 사무직만 하다가 손으로 뭔가 만드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요. 토요일마다 학원에 가는 길이 즐거웠다. 20년간 지하철로 출근하며 느꼈던 무거운 마음과는 전혀 달랐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민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성취감을 다시 느꼈다. 3개월 후 드디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합격증을 받아든 민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었다. 꿈의 공간을 찾아서. 자격증을 손에 넣은 민수는 본격적으로 카페 창업 준비에 들어갔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조사했다. 개인 카페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고 검증된 브랜드의 힘을 빌리고 싶었다.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카페 34라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에 눈이 갔다. 아메리카노 1,500원, 라떼 2,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승부하는 브랜드였다.
저희는 빠른 회전율과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다른 카페가 10잔 팔 때 저희는 30잔을 팔아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죠. 강남역 근처 카페 34본사에서 만난 가맹 상담팀장 이 과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창업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좋은 상권이라면 권리금 1억에서 1억 5천, 보증금 7천만 원 정도, 월세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선이에요. 인테리어와 장비 비용까지 합치면 총 3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적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이 정도 상권이라면 하루 평균 500잔에서 700잔은 나올 겁니다. 5월 매출 4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순수익은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숫자를 들으니 희망적으로 들렸다. 회사 다닐 때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익이 가능해 보였다. 운명의 장소. 이 과장과 함께 실제 매물을 보러 다녔다. 지하철 2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대환승역 근처의 상가 1층이었다. 30평 정도 되는 공간으로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었다. 여기 어떠세요? 이전 카페가 있던 자리라 인테리어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요. 민수는 공간을 돌아보며 상상했다. 저기에 커피 머신을 놓고 이쪽에는 테이블을. 벌써 손님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그려졌다. 권리금이 얼마나 되나요?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 상권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에요. 부동산업자는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하루 유동 인구가 2만 명이 넘어요. 지하철역 바로 앞이고 주변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고정 고객 확보도 쉬울 거예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정말 해볼까? 위험하긴 하지만 나도 이제 뭔가 내 일을 해보고 싶어. 수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민수야, 우리 나이에 이런 모험을. 만약 망하면 어떡해? 물론 위험해. 하지만 이대로 계속 취업 준비만 하고 있을 수도 없잖아. 나이도 있고 예전만큼 좋은 회사 들어가기도 어려워. 차라리 내 사업을 해보자. 결국 수진도 남편의 꿈을 지지해주기로 했다. 그래, 해봐.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해. 계약의 순간. 드디어 계약일이 되었다. 민수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하루였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만난 건물주는 60대 초반의 신사였다. 사업 처음 해보시는 거죠? 요식업은 정말 힘들어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민수의 손이 살짝 떨렸다. 권리금 1억 3천만 원,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450만 원. 평생 모은 돈이 한 번에 나가는 순간이었다. 카페 34본사에서도 가맹 계약을 체결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카페 34 가족이 되신 거예요. 성공적인 사업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과장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민수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옴을 느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민수는 휴대폰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여보, 계약 완료. 이제 정말 시작이야. 우리 가족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게. 45세, 대기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되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운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된다. 그리고 한 달 후면 드디어 카페 34 강남점이 문을 열 예정이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